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방법. 햇빛이 아침 이슬을 말리듯 마음의 명상은 모든 걱정을 씻어낸다. 자연의 순환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순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듯 너그러운 마음은 모든 경험을 포용한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친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지만 굳건한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우회하듯 유연한 사고는 문제를 해결한다. 유연성이야말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행복한 상황인데 자꾸만 나빴던 기억을 찾고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에서 X라는 개념인데 이 X라는 개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인지하고 멈추면 됩니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 중에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번쯤은 멍하니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몰입하면 뇌가 지치게 마련입니다.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 든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의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스승은 큰 바위 위에 앉아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바위에 앉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자들은 점차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처음에는 불편했던 침묵이 점차 마음의 평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기만 한다면 자연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계기로 자주 숲으로 돌아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들이 숲에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평온을 찾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자신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들의 삶의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바다가 항상 깊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의 고요함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듯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멈춤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듯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성찰이 자신감을 키우는 길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사람은 줄 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쓰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해집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중앙의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을 아끼기 시작했지만 우물은 점점 더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우물 주변의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면 우물에 다시 물이 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서로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땅 파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작업을 이끌었고 다른 사람들은 돌을 옮기고 식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서 새로운 물길을 발견했고 곧 우물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행자는 이렇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도우며 협력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을은 항상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다시 물로 가득 찬 것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의 친절과 협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은 이후로 협력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여행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남을 돕는 행위는 우리 삶의 달콤한 결실을 가져온다. 이는 무엇인가를 주면 그만큼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베푸는 삶은 끊임없는 풍요로움을 창출한다. 이는 지속적인 기부와 도움이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가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듯 이타적인 행동은 모든 이에게 따뜻함을 전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세 번째로 가끔은 식물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특별한 식물을 가진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식물을 가져가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 배치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식물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사는 각 식물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이 꽃은 어두운 날에도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건조함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의 식물을 가진 집과 사무실은 여전히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물들이 그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식물을 자신들의 공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가 정원사에게서 식물을 가져갈 때마다 정원사는 식물과 관련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들을 돌보는 것을 즐기며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싱그러운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무실들도 녹색으로 가득 차 생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식물을 자랑하며 식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마을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물이 단순한 장식 이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물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물을 통해 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흐린 날에도 식물은 빛을 향해 성장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듯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활력을 준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살찌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복수와 안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가상으로라도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사과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원한을 품고 살던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그토록 오래되었기에 심지어 그 시작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모두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특별한 식물을 하나씩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여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두 이웃에게 각각 식물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이 식물은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식물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이웃 모두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식물을 돌보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의 식물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다른 이웃의 식물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들어가는 식물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원한과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웃에게 다가가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웃도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했습니다. 놀랍게도 화해한 직후에 시들어가던 식물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식물 모두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용서는 마음의 갈등을 해소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용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킨다.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리고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듯 용서는 우리에게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이는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부활을 가져오듯 용서가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가끔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의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일을 시작해 해가 지면 쉬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과 휴식의 반복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을에는 매년 큰 문화 축제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은 그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해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쏟아져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부는 속상한 마음에 처음으로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밭일도 할 수 없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농부는 축제에 도착해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 마술사의 공연에서는 신기루처럼 아름다운 꽃이 무대 위에 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농부는 자신의 밭 한쪽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축제에서 본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직접 만든 조각상과 그림을 정원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명소가 되었고 이웃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문화생활이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밭일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농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평화와 영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빛나듯 문화의 아름다움은 일상의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환하게 한다. 이는 문화가 우리 삶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문화생활은 우리의 경험을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한다. 이는 문화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나무가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문화적 경험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이는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행복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전해주었는데 그 비밀들은 바로 멍하니 쉬기, 남을 위해 무언가 하기, 식물을 가꾸기, 용서하기,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5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각자 다른 비밀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비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지혜를 믿고 각자의 비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멍하니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가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남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노인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집에 작은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삶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원한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한 후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방문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5 친구는 다시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경험한 변화를 공유했고 이제 그들은 모두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할 뿐이죠. 그날 이후 5 친구는 마법사로부터 배운 행복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변화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은 마을은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방법. 햇빛이 아침 이슬을 말리듯
마음의 명상은 모든 걱정을 씻어낸다. 자연의 순환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순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듯 너그러운 마음은 모든 경험을 포용한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친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지만 굳건한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우회하듯 유연한 사고는 문제를 해결한다. 유연성이야말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행복한 상황인데 자꾸만 나빴던 기억을 찾고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에서 X라는 개념인데 이 X라는 개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인지하고 멈추면 됩니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 중에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번쯤은 멍하니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몰입하면 뇌가 지치게 마련입니다.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 든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의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스승은 큰 바위 위에 앉아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바위에 앉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자들은 점차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처음에는 불편했던 침묵이 점차 마음의 평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기만 한다면 자연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계기로 자주 숲으로 돌아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들이 숲에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평온을 찾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자신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들의 삶의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바다가 항상 깊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의 고요함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듯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멈춤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듯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성찰이 자신감을 키우는 길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사람은 줄 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쓰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해집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중앙의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을 아끼기 시작했지만 우물은
점점 더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우물 주변의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면 우물에 다시 물이 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서로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땅 파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작업을 이끌었고, 다른 사람들은 돌을 옮기고 식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서 새로운 물길을 발견했고 곧 우물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행자는 이렇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도우며 협력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을은 항상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다시 물로 가득 찬 것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의 친절과 협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은 이후로 협력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여행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남을 돕는 행위는 우리 삶의 달콤한 결실을 가져온다. 이는 무엇인가를 주면 그만큼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베푸는 삶은 끊임없는 풍요로움을 창출한다. 이는 지속적인 기부와 도움이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가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듯 이타적인 행동은 모든 이에게 따뜻함을 전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세 번째로 가끔은 식물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특별한 식물을 가진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식물을 가져가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 배치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식물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사는 각 식물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이 꽃은 어두운 날에도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건조함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의 식물을 가진 집과 사무실은 여전히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물들이 그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식물을 자신들의 공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가 정원사에게서 식물을 가져갈 때마다 정원사는 식물과 관련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들을 돌보는 것을 즐기며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싱그러운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무실들도 녹색으로 가득 차 생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식물을 자랑하며 식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마을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물이 단순한 장식 이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물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물을 통해
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흐린 날에도 식물은 빛을 향해 성장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듯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활력을 준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살찌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복수와 안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가상으로라도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사과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원한을 품고 살던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그토록 오래되었기에 심지어 그 시작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모두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특별한 식물을 하나씩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여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두 이웃에게 각각 식물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이 식물은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식물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이웃 모두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식물을 돌보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의 식물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다른 이웃의 식물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들어가는 식물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원한과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웃에게 다가가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웃도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했습니다. 놀랍게도 화해한 직후에 시들어가던 식물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식물 모두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용서는 마음의 갈등을 해소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용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킨다.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리고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듯 용서는 우리에게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이는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부활을 가져오듯 용서가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가끔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일을 시작해 해가 지면 쉬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과 휴식의 반복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을에는 매년 큰 문화 축제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은 그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해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쏟아져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부는 속상한 마음에 처음으로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밭일도 할 수 없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농부는 축제에 도착해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 마술사의 공연에서는 신기루처럼 아름다운 꽃이 무대 위에 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농부는 자신의 밭 한쪽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축제에서 본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직접 만든 조각상과 그림을 정원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명소가 되었고 이웃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문화생활이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밭일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농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평화와 영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빛나듯 문화의 아름다움은 일상의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환하게 한다. 이는 문화가 우리 삶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문화생활은 우리의 경험을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한다. 이는 문화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나무가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문화적 경험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이는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행복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전해주었는데 그 비밀들은 바로 멍하니 쉬기, 남을 위해 무언가 하기, 식물을 가꾸기, 용서하기,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5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각자 다른 비밀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비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지혜를 믿고 각자의 비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멍하니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가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남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노인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집에 작은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삶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원한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한 후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방문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5 친구는 다시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경험한 변화를 공유했고 이제 그들은 모두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할 뿐이죠. 그날 이후 5 친구는 마법사로부터 배운 행복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변화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은 마을은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방법. 햇빛이 아침 이슬을 말리듯 마음의 명상은
모든 걱정을 씻어낸다. 자연의 순환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순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듯 너그러운 마음은 모든 경험을 포용한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친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지만 굳건한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우회하듯 유연한 사고는 문제를 해결한다. 유연성이야말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행복한 상황인데 자꾸만 나빴던 기억을 찾고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에서 X라는 개념인데 이 X라는 개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인지하고 멈추면 됩니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 중에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번쯤은 멍하니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몰입하면 뇌가 지치게 마련입니다.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 든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의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스승은 큰 바위 위에 앉아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바위에 앉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자들은 점차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 처음에는 불편했던 침묵이 점차 마음의 평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기만 한다면 자연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계기로 자주 숲으로 돌아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들이 숲에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평온을 찾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자신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들의 삶의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바다가 항상 깊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의 고요함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듯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멈춤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듯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성찰이 자신감을 키우는 길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사람은 줄 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쓰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해집니다.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중앙의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을 아끼기 시작했지만
우물은 점점 더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우물 주변의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면 우물에 다시 물이 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서로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땅 파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작업을 이끌었고, 다른 사람들은 돌을 옮기고 식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서 새로운 물길을 발견했고 곧 우물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행자는 이렇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도우며 협력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을은 항상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다시 물로 가득 찬 것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의 친절과 협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은 이후로 협력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여행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남을 돕는 행위는 우리 삶의 달콤한 결실을 가져온다. 이는 무엇인가를 주면 그만큼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베푸는 삶은 끊임없는 풍요로움을 창출한다. 이는 지속적인 기부와 도움이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가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듯 이타적인 행동은 모든 이에게 따뜻함을 전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세 번째로 가끔은 식물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특별한 식물을 가진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식물을 가져가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 배치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식물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사는 각 식물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이 꽃은 어두운 날에도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건조함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의 식물을 가진 집과 사무실은 여전히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물들이 그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식물을 자신들의 공간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가 정원사에게서 식물을 가져갈 때마다 정원사는 식물과 관련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들을 돌보는 것을 즐기며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싱그러운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무실들도 녹색으로 가득 차 생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식물을 자랑하며 식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마을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물이 단순한 장식 이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물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물을 통해
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흐린 날에도 식물은 빛을 향해 성장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듯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활력을 준다.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살찌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복수와 안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가상으로라도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사과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원한을 품고 살던 두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그토록 오래되었기에 심지어 그 시작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모두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특별한 식물을 하나씩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여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두 이웃에게 각각 식물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이 식물은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식물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이웃 모두 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식물을 돌보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의 식물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 다른 이웃의 식물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들어가는 식물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원한과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웃에게 다가가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웃도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했습니다. 놀랍게도 화해한 직후에 시들어가던 식물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식물 모두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용서는 마음의 갈등을 해소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용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킨다.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리고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우듯 용서는 우리에게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이는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부활을 가져오듯 용서가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가끔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의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일을 시작해 해가 지면 쉬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노동과 휴식의 반복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을에는 매년 큰 문화 축제가 열렸고 모든 이웃들은 그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해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쏟아져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부는 속상한 마음에 처음으로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밭일도 할 수 없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농부는 축제에 도착해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 마술사의 공연에서는 신기루처럼 아름다운 꽃이 무대 위에 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농부는 자신의 밭 한쪽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축제에서 본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직접 만든 조각상과 그림을 정원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명소가 되었고 이웃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문화생활이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밭일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농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평화와 영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빛나듯 문화의 아름다움은 일상의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환하게 한다. 이는 문화가 우리 삶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문화생활은 우리의 경험을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한다. 이는 문화가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나무가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문화적 경험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이는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행복의 마법사라 불리는 현명한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전해주었는데 그 비밀들은 바로 멍하니 쉬기, 남을 위해 무언가 하기, 식물을 가꾸기, 용서하기,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5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각자 다른 비밀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 비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지혜를 믿고 각자의 비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멍하니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가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남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노인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집에 작은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삶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원한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한 후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방문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5 친구는 다시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경험한 변화를 공유했고 이제 그들은 모두가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할 뿐이죠. 그날 이후 5 친구는 마법사로부터 배운 행복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변화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은 마을은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